예, 안녕하십니까. 빅선의 명상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련의 기준, 수련 잘 되셨습니까? 현재 나의 상태는, 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련 잘 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잘 안 됐다라고 하시면서 실망이나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만 했다, 이렇게 판단을 유보하시는 분들이 15% 정도, 잘 됐다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여쭤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잘 됐다, 잘 모르겠다, 뭐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판단의 근거가 굉장히 애매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수련자들의 또한 이렇게 치명적인 착각이 또 하나가 있는데, 자신이 막연하게 상상하는 어떠한 그 기준, 수련이 잘 됐다라는 그 기준, 뭐 혹은 어쩌다가 잘 됐던 때를 기준으로 현재 나의 수련을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것을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뭐 100점이냐, 70점이냐, 40점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수련자 대부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자기가 상상하는 기준 혹은 이렇게 잘 됐던 때를 기준으로 그것을 이렇게 100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현재 날마다 수련하고 있는, 이렇게 하루하루 수련하고 있는 나의 결과 성적표를 보면 보통 한 40점 정도가 항상 나옵니다. 40점이나 70점. 그런데 이제 내가 원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수련이 잘 안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깊게 들어가 보면은 어떤 수련자들의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기 자신의 실력이 원래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점수가 40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자책을 하게 되시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이것을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내가 원했던 것보다 이렇게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내가 한 80점이나 90점 정도로 수련을 잘했던 사람이 이렇게 40점 정도의 수련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실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원래 내가 평소에 보통 한 40점대의 수련을 했다, 그러면 굳이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원래 내 실력이 40점이니까. 이 부분을 수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계속 40점 정도를 맞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80점, 90점 정도? 그러면 그때는 수련 잘 됐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하지만 또 금방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점수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또 수련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그런데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걸 판단을 해보면 원래 내 점수가 40점인데, 그리고 나의 실력이 40점인데 80점, 100점을 못 맞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하는 얘기로 하면 평타 친 거죠. 평타 친 것입니다. 40점, 내가 평소에 40점 맞았는데 이번에도 오늘도 40점 맞았다. 그럼 평타 친 거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점수를 100점이라고 착각했을 때 40점을 맞으면 실망을 하게 되지만,
내 점수가 지금 현재 내 실력이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40점이라고 올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면 실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그러면 내가 좀 더 노력해서 70점을 맞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항상 40점을 맞았는데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300일 정도, 360일 정도, 365일인데 한 보통 340일 정도로 40점을 맞아요. 그러면 내 실력이 지금 40점입니까? 아니면 100점입니까? 어쩌다 가다가 100점을 이렇게 맞는다고 맞으니까. 뭐 이렇게 한 10번 할 때 한 번 정도 100점을 맞는데 그러면 내 실력이 이렇게 40점인 거죠. 40점이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그게 내 실력이니까. 학교 다니듯이 우리 수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야와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실망하고 안 좋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수련을 어거지로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치명적인 착각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오늘 나의 수련 점수가 100점이냐 70점이냐 40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수련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은 발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의 수련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수련이 잘 됐다 안 됐다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재 나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이유. 수련이 발전하고 상승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내가 나의 수련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효율적이고 적절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 수련이 발전하고 상승한다, 변화하고 발전한다, 이 말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변화. 변화에는 이렇게 출발점, 목표점, 그다음에 이렇게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중요 요소가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수련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만 나의 수련이 변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노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만 이렇게 수련이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항상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점검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는 게 좋냐? 일반적인 점검 요소. 수련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에는 다양한 수련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일반적인 점검 요소를 좀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완이 잘 되고 가벼운 몸 상태인가,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가, 집중과 몰입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렇게 수련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어떠한가, 실제로 나는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는 거죠. 내가 수련하고 있는 방법의 적절성과 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방법으로 수련을 하고 시도할 것인가, 나 자신과 주변 환경의 정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중시하시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완, 호흡, 집중과 몰입이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점검하기가 그나마 좀 쉽거든요. 수련법에 대한 이해 연구, 이거를 파악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저기 초보자들 분들 경우에는 더 어렵죠. 수련이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 수련을 10년, 20년, 30년 했던 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수련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완, 호흡, 집중, 몰입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이렇게 수련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나의 수련이 발전하지가 않고 나의 수련이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수련을 잘 몰라서 그래요. 수련법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나는 실제로 어떻게 수련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련을 하고 있는 경우죠. 물론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저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경제 활동이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수련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 분들은, 일반 수련생들이나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의 경우. 근데 그 상태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수련법이라든가 내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노력해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수련이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을 돌파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렇게 점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나의 수련이 발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그 나름대로 타협을 하게 되죠.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나름대로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거리를 딱 두기 시작하면 수련은 이렇게 딱 그 수준만큼만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도 발전다운 발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발전만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수련이 발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련법 그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수련법 그 자체를 연구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다 더 깊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수련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셔야 돼요. 이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그냥 뭐 이완, 호흡, 집중, 몰입에 아무리 이렇게 큰 어떤 투자를 하신다고 해도 수련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완, 호흡, 집중, 몰입이 기본인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수련법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수련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노력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수련을 하시면 수련하시는 분들 치고 노력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수련자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노력이 이렇게 적절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결국에는 습관적인 수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습관적인 기계적인 수련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그 수련을 통해서 내가 발전을 이루는 부분도 고만고만한 정도의 수준밖에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의 수련이 변화가 있으려면 그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 폭과 깊이가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3배 내지 5배 정도는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련에 있어서 의미 있는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 3배 정도가 넘어갔을 때 그 수련을 바라보는 안목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5배 정도가 됐을 때 나의 수련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유의미한 그다음에 가시적인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에서야지만이 나의 수련이 정말 유의미한 발전을 계속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이점을 경험하게 되고 그 특이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시간 속에서만 고만고만한 수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너무 어려워들 하세요.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처음에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어려운 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해서 끈을 놓치지 않고 노력하시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나의 몸이 수련을 하고 노력하는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그런 습관과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까지가 조금 힘들 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유지되기 시작하면 그 속도와 폭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린 설명을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수련할까?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이 뭔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계속 자문자답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안개에 휩싸여 있듯이 모호했던 것들이 서서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눈에 나의 시야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노력하시다 보면 그것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내 수련이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렇게 즐겁게 노력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차피 내가 해야 한다면, 그리고 어차피 내가 보내야 하는 그런 지리한 시간이라면, 이왕이면 그냥 즐겁고 편하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것을 너무 힘들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유의미한 변화나 발전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노력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수련이 나중에 발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믿는 거죠. 선제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의 발전이 가일층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예, 오늘은 그 수련의 기준, 현재 나의 상태를 올바르게 파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수련에 이렇게 그리고 생활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